명당 자리 지금 그 전대차 동의까지 받아가지고 한 3개 정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할 거고요. 2개는 저랑 같이 관심 있는 분들에게 알려드려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나 구독자 이벤트 선물이나 이런 거 없나요? 제 책 드리겠습니다. 어떤 책 있죠? 단기임대 책은 아니고요. 그 동기부여 관련된 책이 있습니다. 당신의 간판은 돈을 벌어주고 있습니까? 이 책 드리겠습니다. 5분에게. 영상 올려서 댓글 달린 분 중에서 좋아요 제일 많이 받은 분 5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요즘에 단기 임대가 사람들 입에서 좀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건 단기 임대 관련돼서 궁금증. 단기임대 잘 모르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많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건물 자체를 단기 임대로 바꿀 수 있나요? 당연히 가능하죠. 숙박업을 이미 하고 계신 분은 단기임대에 올려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기임대는 기간이 숙박업처럼 하루 이틀이 아니라 최소 일주일 단위이기 때문에 그게 찰지 안 찰지는 운영 노하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지역에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 기존에 숙박업을 했던 거를 정정을 해야 되나요? 아니요. 단기임대는 정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을 가지고 단기임대 하는 거기 때문에 숙박업이 훨씬 더 상위 개념이거든요. 겸업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럼요. 신고를 안 해도 되는 현재 법은 그렇습니다. 고시원도 갖출 수 있나요? 맞습니다. 고시원에도 지금 상당히 많은 매물이 33엠투라는 플랫폼에 매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게 단기임대를 이용하는 사람들 자체가 이유 때문에 예를 들면 인테리어나 이사 때문에 집을 잠깐 옮기는 거기 때문에 1인이 옮기기보다는 보통 2, 3인 정도 움직이기 때문에 고시원은 사실 적합치 않아서 많이 나가진 않아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33M2는 숙박업소랑 다르게 입실과 퇴실 시간이 따로 있나요? 없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보통은 정해 놓는 게 관리상 편하기 때문에 이제 입실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단기 임대이기 때문에 입주라고 합니다. 입주. 그래서 입주 시간은 보통 이제 오후 3시 이후,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입주자가 11시 정도 퇴실을 하는데 그때 나가고 나면 한 서너 시간 정도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다음 입주자가 들어오잖아요. 청소를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보통 그렇게 많이들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제 소유자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해서 시간이 공실이거나 이랬을 때는 더 늘려주거나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서로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네네. 단기 임대를 하고 30일 동안 빌리기로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열흘 정도만 머무르고 나간다고 하면 20일 안 하고 나갔잖아요. 환불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보통 이 단기 임대는 이제 플랫폼에서 이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임대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사실 월세를 한 달짜리를 얻었는데 먼저 나간다고 해서 월세를 돌려주지는 않는 것처럼 이 선입금을 다 받아놨기 때문에 이 돈을 다시 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스트들도 그걸 내용을 알고 있고 나머지 20일을 다른 용도로 쓰던 본인이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전전전세를 내줘도 되는 건가요? 그거는 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감시하지 않는 이상 그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또 한편 생각해보니까 파티룸은 아니잖아요. 파티룸은 아니죠. 사실 거기서 놀 수도 있지만 민원이 발생되면 그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공지를 할 때 파티룸으로 이용하지는 말아서 민원 발생을 최소화시켜달라고 공지를 하긴 합니다. 단기 임대를 외국인들도 예약을 하나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글로 된 앱이고 외국인들이 찾기는 지금 현재는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에 33M2 같은 데서 영어 버전을 만들어준다거나 외국인들에게도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올해 10월에 에어비앤비가 불법이 되게 되면 그 많은 숙소들이 단기 임대로 넘어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영어 버전을 마련해주는 게 맞다고 봐요. 저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3번 정도 와서 묵은 적이 있는데 교환학생들이었는데 이 33M2라는 앱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친구들이 알아봐서 예약을 해주거나 직접 예약하는 경우도 2건 정도 있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인가요? 교환학생이었던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중국인들인데 호주로 고양이를 데리고 가서 사는 게 이제 목표인 애들이었는데 호주 같은 경우는 제3국을 거쳐서 검역을 마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6개월 정도 머물다가 들어가야만 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 머문 중국인들 케이스도 있습니다. 강남 쪽에서 많이 봤는데 어떤 숙소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오피스텔 같은데. 근데 얼굴을 다 충칭 다 싸매고 있어요. 물어봤더니 외국에서 맞습니다. 성형을 하러 온 친구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만약에 단기 임대 플랫폼을 조금 더 활용을 더 많이 한다고 하면 관광객 유치로 관련돼서 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런 충분히 거 관련돼서. 가능할 것 같아요. 네네. 병원들과 협업해서 가능하기도 하고 영업을 그쪽으로 하셔도 충분히 메리트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단기 임대할 때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한가요?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내야 되나요? 보통 단기 임대는 주택 임대거든요. 우리가 주택을 전세나 월세를 줄 때 사업자를 내고 하진 않잖아요. 주택 임대 쪽에 해당돼서 사실은 면세입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2개 정도 할 때는 사업자까지 내지는 않아도 되는데 이걸 이제 여러 개 하게 될 때는 예를 들면 직장인이 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걸 추가로 부수입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된 경우에는 본인의 수입에 단기 임대 수익이 얹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수입이 많아지면 세금도 많아지게 됩니다. 상식상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를 따로 내서 관리를 하거나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나 이런 쪽 이름으로 하는 게 사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수량이 많아지면은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나 현재는 단기임대 사업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임대 사업자나 뭐 전대사업자 이런 걸 내서 하게 되는데 현재는 굳이 사업자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금 국내에 단기임대 관련된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어떤 이게 정비가 안 돼 있어요. 시장이 커지게 되면 단기임대 관련된 법규라든가 사업자가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전대 동의는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사실 전대차 동의가 쉽지 않죠. 집주인 입장으로서 전대차를 해줬을 때 집이 망가질 거나 또는 월세가 제대로 안 들어올까 봐 제일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전대차 동의는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들도 전대차 동의를 주인한테 얘기하는 거 힘들어해요. 그렇지만 부동산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으로 갔을 때 부동산도 전대차 동의를 해주면은 본인들도 돈을 벌기 때문에 저희도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집이 되게 깨끗하게 관리가 되거든요. 실제로 운영해 보면 그런 장점을 얘기하고 단기 임대 사업을 하고 싶다. 집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월세도 잘 낼 테니까 전대차 동의가 나오는 집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 몇 군데 부동산을 방문하면 전대차 동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3,3M2 하는 데에서 가성비가 제일 좋은가요?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풀옵션 오피스텔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오피스텔은 보통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아파트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를 본인이 직접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이 3개의 가전이 비용이 제일 많이 듭니다. 가급적이면 풀옵션 오피스텔에서 시작하시면 간단한 가구 몇 개만 넣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단기 임대 공간이 최소 얼마부터 최대 얼마까지인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 공간 자체를 전체를 임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고요. 그 사람이 머물기에 공간이 협소하면 이렇게 침대를 넣거나 소파 들 자리도 없고 TV 놓을 자리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한 6평에서 7평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사람이 그래도 단기간 거주하기에 좋은 오피스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정도 공간을 임대해가지고 단기 임대를 시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3M2가 33제곱미터로 써 있잖아요. 네. 33제곱미터 미만만 가능하다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원래 이 33M2 대표가 이거를 이름을 지을 때 보통 원룸이 가장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해서 10평 정도면 대부분 원룸이니까 이걸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해서 이름을 졌는데 사실 33M2 단기 임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가족 단위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투룸도 있고 쓰리룸도 있습니다. 꼭 원룸이 아니라도 단기 임대 가능합니다. 대신 투룸, 쓰리룸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원룸보다는 수요자가 적어요. 나중에 33M2데이라고 해가지고 3월 3일 날 해가지고 그날은 좀 싸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33M2 삼겹살 데이 아닙니까? 33M2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뭐 지속적으로 궁금한 거에 대해서 댓글도 많이 달리는 것 같긴 해요. 네네, 궁금한 점 있으면 저희가 또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컨텐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전에 강신일 배우님 닮은 분, 그분이 단기 임대 시작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한글이 잘 되면 마스크를 벗겠다. 방송이 잘 돼서 인기가 많아지면 뭐 또 이제 수익이 난다 그러면 나중에 더불어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옆에서 마스크를 쓰고 계시거든요. 잘 안 되나 보네. 네. 잠깐 그래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시면은 마스크를 벗으신다고 했는데 마스크를 쓰고 계시네요. 시작한 지 이제 3개월 정도 됐는데요. 현재까지는 안 된다고 하기도 그렇고 아주 잘 된다고 하기도 좀 그런 상황이어서 좀 더 지켜보다가 더 잘 됐을 때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네. 단기 임대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집이 너무 좋을 필요도 없고 가장 중요한 건 지역이거든요. 대표님이 하고 있는 지역이
사실은 사업적으로나 아니면 출장으로나 뭐 이사라든가 인테리어 쪽으로 가기에는 교통이 좀 안 좋은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간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단기 임대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뜻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단기 임대는 가장 중요한 게 지역 선택입니다. 그런 지역을 분석하는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안 된 예로 지금 오신 겁니까? 사실 단기 임대가 다 잘 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눌러보면 공실인 지역이 되게 많습니다. 항상 사람들의 수요가 있고 그다음에 공실이 많지 않은 지역을 전수조사에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보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단기 임대로만 조심스레 여쭤봐도 될까요? 공실이 있어서 이제 안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임대를 냈을 때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한 100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월세보다 약간 나은 수입 정도? 그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 수요가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한두 군데 정도 더 단기 임대를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명담 자리를 좀 같이 만들어주세요. 명당 자리 지금 그 전대차 동의까지 받아가지고 한 3개 정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할 거고요. 2개는 저랑 같이 관심 있는 분들에게 알려드려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선생님의 또 제자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요즘 많이 생겼습니다. 담임 선생님 채널은 잘 된 케이스도 보여주시면 안 된 케이스도 보여주는 게 좀 사람들이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리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포장하지 않고. 다음에는 그 수제자 한 분을 모셔가지고 채널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수제자는 단기 임대 전체 매물 중에서 현재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위는 선생님인가요? 저 아닙니다. 저 1위였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뒤로 떨어졌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